이번 책은 좀 어렵습니다. 앞의 책들보다 등장인물도 많고 SF다 보니까 이거저거 설정도 많이 붙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기 전에 책에 있는 설정들을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만약 이 책을 어디 가서 읽은 책 자랑하고 싶다, 이것만 보셔도 가능할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외신 책 보고 본대로 시부려들 작품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빅브라더는 들어봤을 겁니다. 얘가 정확히 뭐하는 사람이냐, 작품 배경이 되는 오세아니아라는 국가의 지도자, 바로 읽고 독재자. 근데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뭔 소리야? 그게 뭐 쌉소리. 쉿, 상식에 사로잡히지 마. 빅브라더는 실체가 없습니다. 작품에서 한 번도 직접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의 말을 보면 가공 인물이거나 이미 죽은 빅브라더를 예토전생했거나 여러 명의 지도부를 일컫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건 작가의 오피셜은 아니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평화라는 명목에 의해 자유를 억압하고 본체가 없으며 독재적 이상주의자. 설정들을 모아보면 나루토의 페인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아마 시기상으로는 이쪽 영향을 받았겠고요. 이제 차이점이라면 이제 옆 동네는 이런 애가 있어서 어떻게 잡기라도 하지, 여긴 답이 없어요. 현실에서 나서나 쓸 수 있어? 예토전생 할 수 있어? 난공불락의 독재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내에서는 3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무슨? 그리고 남은 곳은 분쟁 지역, 가로 열고 새 나라 감정 쓰레기통. 새 나라는 비슷한 공력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릴 때 서로를 팔아서 위기를 넘기는 난타탄다는 뜻으로 체제를 유지합니다. 저 새끼 수 나쁜 새끼예요! 일단 내 잘못은 아닌 듯함. 어디 하다 대고 신성한 우리 영의 불질이야. 진정한 싸움 맛이 어떤 것이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WWE만 합니다. 어이, 젊지는 않은 친구 신사답게 뭐해. UFC 하다 잘못되면 자기 권력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현재를 예로 들자면 저 세 나라의 대장들이 실화였네요. 작품에서 가장 SF 느낌 나는 물건입니다. TV가 카메라도 되고 스피커도 되고 마이크도 되고 디스플레이도 되고 그냥 스마트 TV예요. 차이점은 이걸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거 정도. 상상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공평하다는 공산국가지만 계급이 있어요. 크게 15%의 당원과 85%의 프롤이라 불리는 노동자 계급. 그러면 주인공은 여기에 있겠군요. 여기 있습니다. 나름 3류점 화이트 컬러 위치에 있어요. 에? 얘가 굳이 왜 반항을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상현은 상현인데 얘가 아니라 얘 정도. 그 녀석은 우리들 중 최약체. 아니 그래서 애초에 얘가 누군데. 크크. 구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운 영어고, 신어는 이 구어를 11번의 패치노트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작중 배경 오세아니아의 공용어입니다. 다른 맛살미 너무 많아 빅브라더의 의도와 서로 사바띠 아니하여 정상화를 하겠다 라고 하지만 노동자와 말당 당원들이 나쁜 말로 당을 욕할까봐 나쁜 말들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좋다와 나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쁘다를 없애요. 왜? 말이 부정적이니까. 너씨 누가 그렇게 부정적이래. 원래 그런 뜻인데요. 너씨 누가 이성수래. 못생긴 건데요. 말도 거지마! 킹과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의 표현의 자유가 없어서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 이제 여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해 만드는 리버스 훈민정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인데 그 사고방식입니다. 상반된 두 개의 신념을 동시에 모두 받아들여요. 자, 예를 들어서 슈리딩거의 고양이가 있어요. 때거 루. 상자에 고양이를 넣죠. 이 고양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아니 죽었슈. 내가 이 두 눈을 똑똑히 마슈. 자, 고양이가 살았죠. 아, 고양이는 죽었으면서 살았구나.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고양이가 죽은 것도 맞고 산 것도 맞는 거야. 원형식 사고를 넣으면 드래곤볼식 사고죠. 죽었어? 드래곤볼로 살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몰라. 애초에 가사를 드래곤볼로 들었는데 뭔 의미를 따져. 더 깊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당에서 수청되어 사람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예 세상에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어요. 있던 사람을 어떻게 없애냐 생각하실 텐데 앞에 말한 이중사고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내 친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기록도 없고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애초에 없는 놈이었구나. 숙청 당사자는 당에 반하는 행위, 즉 반역자, 그리고 연애를 하거나 똑똑해도 증발 대상입니다. 우리는 해당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애가 왜 안 되냐?
이 나라에서 사랑해야 할 건 당, 빅브라더인데 지금 바람 피는 거야? 수염난 아저씨가 얀데레 인권에 대하여 똑똑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이중사고의 의문을 가질까봐. 이중사고가 병신 같은 이론이라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 다 죽이면 되잖아. 군대식 일처리. 애들이 짬밥을 안 먹어? PX다 닫아버려. 이 정도 개념만 익혀놓으면 어디 가서 내가 1984를 좀 아는데 하시거나 제 다음 영상 보는데 무리 없을 겁니다. 그럼 1984 1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야기는 39살의 돌싱 윈스턴 스미스가 오른쪽 다리에 정맥류 궤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사정으로 계단으로 7층까지 올라가는 길에 그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포스터가 등장하면서 한마디로 개판이나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시를 피해 집에 도착하면 텔레스크린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뭐요? 우리 위대한 빅브라더 동지가 말이야, 이번에 제9차 3개년 계획이 볼수록 고물상에 고리장 많은 물건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부수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오는 항상 텔레스크린을 켜놓은 상태로 살아야 했죠. 아,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크크. 지금으로 치면 이 할머니 소리를 24시간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존경하는 빅브라더 동지께서. 그렇다고 기본 전화라도 좀 할까 하면서 밖을 보면 폭격당한 도시의 외관과 당의 슬로건이 크게 적힌 그의 직장 진리부가 맞아줍니다. 나 불렀어? 전쟁은 평화, 자연은 예속, 무지는 뭔 힘. 소리야? 그래도 윈스턴에게는 한 가지 위안점이 있었는데 그의 집에는 감시가 없는 자유공간이 있다는 거. 가로 열고 수납 공간. 이 슈퍼 겁쟁이들 쉼터에서 윈스턴은 고물상에서 2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공책으로 일기를 씁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11캐스트 마냥 인상 쓰면서 하던 짓이지만 윈스턴에게는 목숨을 건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 이 세계관에서 일기를 쓰다 걸리면 추천입니다. 이유는 당을 제외한 개인이 기록물을 남겨선 안 된다.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윈스턴은 노트 첫 장에 1984년 4월 4일 써놓고 쓸 게 없어. 평생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이라도 쓰자 하고 어젯밤에는 영화관에 갔다. 난민들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폭격당하는 전쟁 영화였다. 도망가는 남자에게 총을 쏴서 프롤 여자가 영화관에서 이런 걸 애들이 봐선 안 된다 소리쳤지만 프롤이 하는 말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 멀찌 피자 먹고 싶다. 쓰고 나서 보니까 뭐야 이 쓰레기는. 결국 일기 쓰는 것을 멈추고 왜 자신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지부터 회상합니다. 제가 진리부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매일 오전 11시 윈스턴의 직장 진리부에서는 2분 중호라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록국 사무실에 처박혀서 증발된 사람들의 기록을 지우는 일을 하는 윈스턴에게는 다른 부서 사람, 특히 여자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윈스턴은 여자 중에서도 특히 젊고 예쁜 여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니 그냥 까놓고 말해서 요염이야. 너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생물이다. 죽어. 젊고 예쁜 여자가 당에서 심은 사상 경찰이었던 적이 많았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윈스턴은 몸집이 크고 목이 굵으며 얼굴은 좀 사납게 생긴 이제 슬램덩크의 채치수를 닮은 내부당원 오브라이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저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참고로 여기서 내부당원이란 당원 중에서도 최상위급, 이제 EPL에서 살라 정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당의 반항적인 스탠스인 윈스턴이 가장 피해야 할 사람이지만 왠지 그에게 끌려 뭔가 저 사람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주말마다 유기묘 보호소에 봉사하러 가실 것 같고 내 걸로 길에서 떨어진 라부 볼펜을 보면서 이건 분명 20살 고교팀 미녀가 나를 위해 편지를 쓰던 중 잃어버린 거일 대수 하고 손주 이름까지 짓고 있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나한테 감사 편지 써주실 것 같고, 하지만 괜히 이걸 입 밖으로 꺼냈다간 신기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쳐다만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2분 증오의 시간, 텔레스크린에서는 골드스타인이라는 배신자 얼굴이 나오고 안녕하세요. 저 새끼 수 나쁜 새끼예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배신자! 죽어! 이미 죽었으면 얘 도전생에서 한번 더 죽어! 기억 안 할게! 그냥 죽어! 만약 골드스타인이 살아있었다면 인사소속 합의금으로 강남 건물 3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말을 퍼붓습니다. 그 다음 유라시아와의 전쟁 현장을 중계하고 유라시아군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거는. 마지막엔 빅브라더 사진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를 처단하고 전쟁에서 이길 사람은 누구? 사실을 지칭하며 충성심 부부 이벤트를 합니다. 빅브라더 오빠! 강동원 닮았어요!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리고 그 순간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의 미심쩍은 표정을 보게 됩니다. 역시 나와 같은 뜻이구나. 회상을 끝내고 그는 다시 일기를 씁니다.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삭제. 이렇게 반 페이지를 채워요. 얘도 미친놈이야. 옆집 이웃 파스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30이 되었지만 윈스턴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죠. 아, 동무, 저희 집 싱크대 좀 봐주실래요? 배수관이 막힌 것 같은데 톰이 지금 없어서요. 건물이 심하게 낡아서 자주 있는 일이기에 그는 승낙하고 도와주러 갑니다. 집에 들어서 윈스턴은 군악에 맞춰 노래 부르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골든스타인 죽어! 윈스턴은 꼬라지를 보자마자 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스패너 있습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아, 어쩌면 애들이 그걸 왜... 서고방기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수리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쏘들아! 너는 사상범이다! 야, 이 X끼야! 쏠 수 있어? 부인 노화 원인을 찾아버렸어. 교수형 보러 가면 안 돼? 교수형 보고 싶어요. 윈스턴은 다짐합니다. 이 집에 다시는 오지 않으리. 여긴 5년 박사님이 와도 오야지 엔딩이야. 자식한테 칼 맞는다는 뜻. 그리고 도망치듯 나가는 윈스턴에게 새총으로 막타를 먹입니다. 죽어! 골든스타인 죽어! 윈스턴은 조만간 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사상경찰에 넘길 거라 확신합니다. 집에 돌아온 윈스턴은 다시 슈퍼 겁쟁이 쉼터에 앉아 펜을 잡고 오브라이언을 생각합니다. 찐사랑이야 이 정도는. 오래가셈. 7년 전 꿈속에서 윈스턴은 어둠 속에서 걷고 있었고 그때 한쪽에서 오브라이언이 다가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네. 그때였어요. 그럴 남자를 보기 시작한 게. 그때 델레스크륜이 그의 망상에 태클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인도 남부에서 우리 군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 빅브라더는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콜릿 배급량을 30g에서 20g으로 줄이겠습니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러고 잠시 뒤 런던 외곽에서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개새끼가 내 초콜릿 값을 저기다 쓰고 있네? 윈스턴은 마음을 다잡고 일기를 다 읽습니다. 초콜릿 좋아하나봐. 과거에게, 미래에게, 사상이 자유로운 시대에게, 빅브라더의 시대로부터, 이중사고의 시대로부터 한 부를. 사상죄의 죽음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상죄가 곧 죽음이다. 윈스턴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라진 것은 그가 10살 때쯤이었습니다. 윈스턴은 희미한 기억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여동생과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마! 오징어 덮밥! 꿈이었나? 어마어마한 페류나 새끼가 된 느낌이었어. 아침 점호 3분전입니다. 깨지 말걸. 점호에서 하는 건 인원 파악하고 체조하고 뭐 군대랑 비슷합니다. 단 웃으면서 체조해야 하하 즐겁다. 윈스턴은 여기에 웃으면서 속으로 당을 욕합니다. 당은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아니아는 4년 전 유라시아와 동맹 관계였다. 당은 유라시아와 항상 전쟁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동아시아를 혈맹이라고 한다. 근데 4년 전에는 동아시아와 전쟁 중이었다. 죽어. 그때 텔레스크린에서 체조 지도를 하던 아줌마가 소리칩니다. 어이 6079번 올빼미! 죽어. 올빼미! 아! 이거 하기 싫어? 아닙니다! 뭐지? 나만 하기 싫은가? 헤헤, 제가 내일 모레 만이랐어요. 나도 39에 애가 넷이야. 넷을 낳았어. 여자였어? 안 되면 되게 한다. 알겠다. 그는 이제 이쁜 여자만 싫어하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기록국 책상 칸막이 벽에는 음성 기록, 메시지 전용, 신문 받기용의 기송관으로 구성된 3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실 곳곳에는 커다란 용광로로 연결되는 기역 구멍도 있었고 윈스턴은 출근하자마자 기송관에 내려온 종이를 확인합니다. 타임스 84년 2월 14일 통보 초콜릿 인용 오류기사 수정. 초콜릿! 하지만 할 건 해야지. 그는 2월 14일 타임스본을 가지고 와서 초콜릿 배급을 줄이지 않겠다는 통일부 약속에 대한 기사를 지우고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일 수도 있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공문서 조작을 하는 것이지만 사고방기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듯 기록국은 일일이다 보니까 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음에도 행여나 증발될까 포켓몬 게임의 레드처럼 살아갑니다. 수정을 끝내자마자 기송관에서 1984년 12월 3일 타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 언급 수정 바람. 타임스를 뒤지던 윈스턴은 그 인물이 위더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위더스가 왜 사라졌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부패를 저질렀거나 무능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빅브라더한테 바른 말 했다가 불편해?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
피라미드 미라 자세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도 진실을 알 길은 없었습니다. 구내식당, 가로 열고, 감성카페, 가축의 시설에서 윈스턴은 신호사전 11편 편찬 담당의 문헌학자, 친구, 아니 동무, 사임을 만납니다. 아이, 스미스, 어제 포로들 교수 형 구경했어? 일하고 있었어. 나중에 영화로 보겠지. 영화로 보는 거로는 한참 모자랄걸? 난 너를 알아. 네가 왜 안 왔는지 알고 있지. 그는 꽤 똑똑하지만 옆에 두기 싫은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만 모르는 그냥 찐따. 사임은 한동안 본인만 하는 씹덕 용어를 내뱉지만 그래도 윈스턴은 이 새끼와의 대화법을 터득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요즘 사전 작업은 잘 되고 있어? 아, 느리지만 잘 되고 있어. 난 단어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신어사전 실판에서는 2050년 이전에 쓸모없게 된 단어는 하나도 안 남게 될 거야. 단어를 없애는 건 아름다운 일이야. 좋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럼 나쁘다는 말이 필요할까? 복잡하잖아. 우리 빅창선님의 정상화가 어때? 뭐하는 거야 씹덕새끼가. 자넨 신호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군. 넌 지금 신호로 글을 쓰면서 구호로 생각하고 있어. 신호의 목적은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있지. 그렇게 되면 불온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상죄 자체가 사라지겠지. 신호는 신이다. 이걸 계획하신 빅브라더는 무적이고. 하씨 새끼 담당일진 어디 갔어. 당의 슬로건도 바뀔 거야. 자유라는 개념이 없는데 자유는 예속이라는 슬로건을 어떻게 쓰겠어? 윈스턴은 사임이 머지않아 증발될 거라 확신합니다. 빅브라더를 숭배하고 그의 의도를 알아낼 만큼 똑똑하지만 눈치가 없어요. 뭐랄까 사장님이 횡령하다 걸릴 위기에 사장님 차 바꾸셨네요? 라는 멘트를 하는 신입을 보는 느낌이랄까. 그때 파슨스가 다가옵니다. 그는 당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지만 좀 모자란 감나무에서 떨어진 정과장 같은 느낌의 친구였습니다. 예, 이사시부리. 여는 씹덕 새끼가 뒤질라고. 사임은 그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상하다.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하던데. 어제는 우리 아들이 너한테 새총을 쐈다며? 미안해, 내가 혼내줬어. 교수 형을 못 보러 가게 해서 심술이 났던 것 같더라고. 괜찮아. 역시 내 자식들이야. 정신은 제대로 박혀있어서 다행이. 얼마 전에는 숲에서 한 남자를 잡아서 적국 첩보원이라 신고하고 화상경찰에 넘겼지 뭐야? 정말 똑똑하지 않아?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첩보원이 맞았대? 뭘? 죽었겠지 뭐. 뭐요?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동무들! 폭력부 소속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의 질이 무려 20%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빅브라더께서 초콜릿 배급량을 20g 올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스바라시하지 않습니까? 빅브라더님께 박수!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와! 지랄하네. 어제 분명 30g에서 20g으로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저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판 비키니 시티야 그냥. 풍요부가 올해 일을 참 잘했구만. 미친. 윈스턴은 파슨스의 아이들이 머지않아 어머니는 증발시킬 테지만 아버지만큼은 증발시키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얘가 증발되면 사상죄가 아니라 그냥 얘가 싫었던 거임. 고발 사유, 육수. 그때 윈스턴은 자신을 쳐다보는 검은 머리의 여성을 보게 되고 서로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다시 모습을 감춥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날 쳐다봐? 아씨,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아니지, 말로만 듣던 사상경찰인가? 젊은 여자가 나한테 왜 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편. 아이씨 뭐야. 아씨 나 참 내가 이런 걸로 쫄까봐? 안 되겠다. 오늘은 엄마랑 자야지. 엄마 없구나. 희망이랄 곳 없는 오세아니아에도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의 윈스턴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머나, 일기를 쓰고 있었군요. 뭐라고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년 전이었다. 그녀는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당원들과 달리 화장한 얼굴이 매력적이었다. 텔레스크린도 없었다. 그녀는 한 번 하는데 $2를 불러.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 유부남인데, 아니 이었는데. 현타가 시기옵니다. 10년 전 윈스턴에게는 아내가 있었지만 결혼생활은 15개월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별거 상태가 되는데 아무튼 왜 파국을 맞았냐? 못생겼냐? 아니요, 그녀는 금발에 살짝 차가운 인상을 가진 진격의 거인의 애니 레오나트같이 생긴 미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증발당했냐? 캐서린은 열렬한 당의 추종자였습니다. 빅브라더는 신이다. 그를 따르는 나는 무적이고. 윈스턴은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애니랑 살 수 있는데 감수해야지. 그런데
리스 부부였습니다. 그녀는 성에 관한 것은 당의 가르침에 따라 불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고 그런 행위를 오로지 생명을 만드는 의식으로만 인지했습니다. 윈스턴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쁘니까. 하지만 오히려 캐서린 쪽에서 갑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관계는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도 아이를 가질까?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뭐 어쩌자고 이 새끼야. 임신이 연금술이야? 혼자서 영수증 그리고 파란짝 튀면 땅에서 나와? 안녕하세요. 윈스턴은 다시 일기를 적습니다. 아! 근데 그 여자 할머니였. 희망이 있다면 프롤들에게 있다. 당은 절대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프롤만이 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 윈스턴은 또 얼마 전을 회상합니다. 그는 거리에서 프롤 여자 수백 명의 외침을 듣고 드디어 프롤들의 혁명이 시작됐구나 기대하지만 램또 전원보다 비싸게 삽니다. 선제시. 이 새끼가 뒤질라고. 실상은 노점에서 파는 양철 냄비를 손에 넣기 위해 다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휴씨 그럼 그렇지. 윈스턴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프롤들의 힘을 실감하며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교육도 못 받고 똑똑한 기미가 보이면 숙청당하는 프롤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얘 봐라. 책을 똑바로 들었네. 시계를 볼 줄 알아? 당은 프롤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이는 동물과 동급 취급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지금 걔한테도 밸류가 밀리는 거야. 윈스턴은 다시 또 조금 더 이전의 기억을 회상합니다. 무슨 아카자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회상지지요. 1960년대는 최초의 혁명 지도자들의 대숙청 기간.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오세아니아의 체인소맨이던 시절. 최후의 생존자들 중 일부인 러더퍼드, 존스, 아론스는 적과의 내통, 횡령, 방어남살, 파괴공작 행위 등을 자백한 덕분에 사면되고 당에 복귀합니다. 이런 짓을 정말로 했다면 체인소맨이 살려줄 리가 없긴 한데 아무튼 윈스턴은 예전에 이들을 직접 본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빅브라더 그리고 사자경찰에게 한번 찍히기 시작한 이상 이미 그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와! 사인해주세요 사인! 시체가 말을 하네. 내 사인이 말 그대로 사망인증서 사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얼마 뒤 당은 3명에게 유라시아에서 적과 내통했다는 새로운 죄를 씌워서 처형합니다. 당이 주장한 범행날 3명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시체가 말을 하네. 그들의 흔적은 기록국으로 전달되었고 이때 윈스턴은 이들이 캐나다에 있었다는 증거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적혀 있었으니까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이때부터 당에 대한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당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됩니다. 죽어. 그는 일기에 새로운 한 줄을 써놨습니다. 방법은 안다. 하지만 이유는 알지 못한다. 희망이 있다면 프롤들에게 있다. 일기장에 썼던 말을 생각하면서 윈스턴은 대담한 일탈을 강요합니다. 무려 혼자 걸어다니기.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는 프롤들을 관찰하기 위해 빈민초원으로 향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당원인 윈스턴을 경계하며 관찰하러 간 윈스턴이 오히려 관찰당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뭐랄까 원숭이 보러 동물원 갔는데 손님이 나밖에 없어서 원숭이들이 나를 보는 느낌이야. 제가 인간이래.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아이 새끼가 뒤질라고. 괜히 왔나? 스티브야! 엎드려! 어느 프롤의 외침 이후 몇 초 뒤 정말로 폭격이 일어났고 덕분에 윈스턴은 목숨을 건집니다. 어우 프롤 되려면 견문색 배기는 필수구나. 뒤질 뻔했네. 윈스턴은 진정하고 주위를 살피던 중 누군가의 손을 보게 됩니다. 쓸 줄 아는 놈만 살아남은 거구나. 밤 8시가 넘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윈스턴은 허름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못해도 80은 넘어 보이는 영감님을 보게 됩니다. 찾았다. 프롤 80년산. 저 사람이면 되겠다. 난 맥주를 꼭 파인트 잔에 먹어야 해. 파인트 어딨어 파인트. 그래서 영감님 파인트 잔이 도대체 뭔데요? 여기 리터 단위밖에 없어요. 파인트도 모르면서 술집을 해? 그냥 리터로 드시면 안 될까요? 라떼는 리터 같은 거 없었어. 안 먹어. 읍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맥주 한 잔 사드릴까요? 그런데 파인트로 사줘. 파인트가 뭔데 힘들어. 맥주를 사준 대가로 윈스턴은 원하던 질문을 합니다. 영감님이 젊을 때 비해서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응! 변했지! 그때는 파인트도 있었어! 어르신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혁명 전에는 어땠나요? 정말 노동자들은 노예이고 자본자들은 하인무리들을 하인!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구만. 예전에 어떤 녀석이 있었어. 그 놈이 하인은 자본가들의 기생충이라고 했어. 하이에나라고도 했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때가 더 좋았나요? 그때는 꼭대기 계층 사람들이 상원 말인가? 네! 상원이요!
그들은 당신들 정말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나갈 때 폭행했었나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상대편이 먼저 와서 쳐놓고 내 탓을 했어. 그래서 런던의 우는 주먹인 내가 혼내주려 했지. 하지만 상대는 여러 명이었어. 그런데 1대1로 하면 내가 다 이깁니다. 제 질문이 분명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르신이 어른이 됐던 1925년은 어땠나요? 돌아간다면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네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안 해. 내가 다시 젊어졌으면 좋겠다 말하길 바라는 거지? 하지만 노인네로 사는 거에도 장점은 있어. 윈스턴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그때 자신이 일장을 샀던 보물상을 보게 되고 홀린 듯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게 안에는 환갑을 넘은 것 같은 주인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로에 계실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티 존나 나더라. 숙녀용 앨범을 사가신 분 맞죠? 변태 새끼. 찾으시는 물건이 있나요? 또 이상한 거 사러 왔냐? 아니요, 지나가다 들렀어요. 다행이네요. 마음에 드실 만한 물건은 없거든요. 변태 새끼 나가. 하지만 불행히도 윈스턴의 눈에 위안에 담긴 산호가 들어옵니다. 그게 마음에 드세요? 왜 저걸? 아름답네요. 특히 색깔이요. 남자는 역시 핑크죠. 변태 새끼. 4달러만 주세요. 뭐? 2층도 있는데 보실래요? 2층은 이런저런 가구에 매트리스가 놓여있는 누가 당장 살아도 될 정도로 평범한 가정집의 느낌이었습니다. 컬러 스크린이 없네요. 아, 그런 거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말이죠. 옛날 그림이 꽤 있네요. 이 건물은 어디서 봤는데? 아, 교회 그림이네요. 예전에는 꽤 많았죠. 지금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요. 윈스턴은 노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그가 63살의 체링턴이라는 이름에 찾고 있던 프롤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방문할 것을 다짐하고 나오던 윈스턴은 식당에서 자신을 쳐다봤던 여성과 눈을 마주칩니다. 됐네. 이거 어떡하냐. 돌로 머리 찢고 목극작 없으면 암살 아닐까? 뭔 또라이가 다행히 윈스턴을 더 이상 쫓아오진 않았고 무사히 집에 돌아온 후 일길장을 꺼냅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사상경찰이라면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잡혀가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요? 아, 됐습니다. 여기는 지하관입니다. 윈스턴은 일기를 쓰는 대상이자 가치는 내 사랑 오브라이언을 위해 펜을 잡지만 텔레스크린에서 노래 부른 아주머니와 그대 내게 오지 동전 속에 새겨진 빅브라더의 초상화를 보자 안녕하세요. 당의 슬로건이 떠오르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나흘 뒤 진리부 복도에서 윈스턴은 또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칩니다. 됐네. 이거 어떡하냐. 그녀는 4일 사이 뭘 했는지 팔이 아작이 나서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X된 것 같은데? 사기를 감지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갈까 하던 윈스턴 앞에 그녀가 아, 내 팔! 부러진 팔 한 번 더 부러지겠네. 아, 안 그래도 나쁜 사람 건드렸네. 자해공갈단? 저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목을 살짝 부딪힌 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미친. 에휴 별일이 다 있네. 그녀가 넣어놓은 쪽지였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윈스턴이 내린 가설은 두 개였습니다. 1. 그녀는 정말로 사상 경찰이었고 이에 대한 메시지다. 진짜 X음. 2. 당의 전복을 바라는 지하 조직 형제단의 윈스턴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확인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 요즘 유행한다는 로맨스 스캠.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점심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지만 파슨스가 아는 척을 하면서 실패합니다. 여! 이사시부리! 여는 씹덕 새끼가 뒤질라고. 이거저거 생각하는 윈스턴은 결론을 내립니다. 못 먹어도 고! 난 그녀의 진실된 사랑을 믿는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가로 열고 돌로 머리를 찍는 상상을 하며 그런데 누구세요? 인상창이 말고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진리부에서 일하는 당원이었기에 일주일 후 깁스를 풀고 식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기회야. 그녀에게 잘 볼 수 있는 기회. 조용히 그녀 옆으로 가. 어이 스미스! 이건 기회야. 어이 스미스! 같이 먹자! 몇 번이나 불렀기에 모르는 척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윈스턴을 부른 친구는 윈셔라는 친구. 얘랑 안 친한데? 너 나 알아? 윈스턴은 최대한 웃으면서 다가가지만 속으로 그의 머리에 곡괭이를 꽂는 상상을 합니다. 며칠 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윈스턴은 식당 구석에서 혼자서 밥을 먹는 그녀를 확인하고 눈치 없는 인간이 그녀가 있는 식탁으로 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떡하지? 대화로 해결, 바로 열고 나쁜 방법, 시간이 오래 걸림, 논쟁 발생 가능성 100%, 논쟁에서 밀리면 증가, 몸으로 해결, 바로 열고 좋은 방법, 금방 끝남, 팩트가 아니어도 돼, 분쟁 가능성 0의 수렴. 어서버리! 그렇게 자신을 째려보는 남자를 뒤로하고 몰라 레후 그녀와 단둘이 앉아 성공합니다. 하지만 텔레스크린이 있었기에 쉽지 않았죠. 언제 볼까요? 18시 30분 승리광장에서요. 거긴 텔레스크린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19시에 봬요. 윈스턴은 약속보다 조금 일찍 나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만나면 같이 손도 잡고 산책도 하고 하지만 그녀는 5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던 차에 제 말 들려요? 일요일 15시쯤 패딩턴 역으로 가서 1 hour later 왼쪽으로 돌고 다시 오른쪽이에요. 알겠어요?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아, 완벽히 이해했어요. 그럼 그때 다시 봬요. 그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사실 중간 캐스트였던 거임. 당신이 바로 전설의 왕자님. 쪽지를 해독하시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만날 수 없습니다. 일요일 윈스턴은 그녀가 말해줬던 길을 따라서 도착하고 안심합니다. 여기라면 진짜로 안 걸릴 수 있겠다. 그리고 윈스턴은 곧 만날 그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고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기까지 무사히 와주셨군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윈스턴을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장기 매매? 여기에요. 여기라면 그 누구에게도 걸릴 위험이 없어요. 아! 제가 선물인데요. 짜잔! 저 실은 당신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괜찮나요? 그럼요. 실은 저 39이고 이혼 못한 아내가 있고 초능력 개항에 의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 이름은 줄리아예요. 당신은 윈스턴 스미스죠? 이것만 말해줘요. 쪽지를 받기 전까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유, 사실 꼴도 보기 싫었죠. 돌멩이로 다음에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사상경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줄리아는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사후마기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제가 당해 추종자라고 생각했나봐요. 뭐 젊은 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 저도 선물이 있어요. 여기. 초콜릿? 초콜릿! 암시장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생각보다 많이 젊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면 혹시 확신이 있었어요. 당에 반항적일 거라는 확신. 전 그런 사람의 냄새를 잘 맡거든요. 그렇게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본 게임에 들어갑니다. 전에 줄을 해본 적이 있나요? 몇십 번 정도요? 내부던가도. 아니요, 그 도태된 돼지들이랑 안 했어요. 너 100점이다. 당을 혐오하는 윈스턴에게는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타락했어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야스가 끝나자마자 줄리아의 태도가 다시 변합니다. 은신처는 보통 2번까지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한 달 안에 연속으로 오는 건 안 돼요. 그리고 갈 때는 오셨던 길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다음에 만날 장소도 지금 알려드릴게요. 제 말 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때 봬요. 안녕. 잠깐 사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많이 못했나? 분명 휴메의 동전 퀘스트를 했는데 끝나고 오니까 다크로드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야. 사상범이 되고 싶은 자는 나에게. 하지만 둘이 만날 일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9to9 근무 환경에서 뭔 연애요. 백수인데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크. 줄리아는 모든 면에서 윈스턴과 반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26세 윈스턴에겐 없는 장깨와 16살 때부터 꾸준히 남자를 만나온 우리는 이걸 물러나다고 하기로 했어요. 당을 증오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만 불만일 뿐 그 외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당에 충성하는 활동을 많이 해서 당은 그런 그녀에게 상으로 포르노가로 부서이동을 시켜줍니다. 경력직 채용인가봐. 둘은 오히려 반대되는 성향이기에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윈스턴이 뭡니까? 돌싱이죠?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쁜 생각을 할 수 없는 선천적으로 사상이 정통적이었어요. 알아요?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런 사람 알죠? 많이 봤어요. 그래도 아이를 가지겠다고 하면서도 뭐 하기 싫다 병 떠는 것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당에 대한 우리의 의무 성격 시간에 배워요. 도대체 성격을 어떻게 하길래 마네킹이랑 생물새가 동시에 야스를 하고 힘을 빼면 기분이 좋아지죠? 비유하자면 그들에게 당에 대한 충성은 야스 같은 거예요. 깃발 흔들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그러다 힘 빠지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조금만 똑똑했더라면. 캐서린과 신혼일 내일이었습니다. 둘은 당에서는 단체 등반 중 길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절벽에 떨어질까 스윗하게 캐서린의 허리를 잡아주던 윈스턴은 생각합니다. 우리 둘뿐이네? 왜 그때 밀어버리지 않았나요? 나라면 더 그랬을 텐데. 그럴 걸 그랬네요. 후회해요? 네, 대체로 끼리끼리 잘 만났습니다. 올해 가슴 우린 죽은 거예요. 이 정신병 쿨 돌았네. 아우씨 볼 때마다 소름 돋아. 아직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전 죽는 게 두려워요. 하지만 죽는 건 나중으로. 가슴 만질래요? 네. 다음에 만날 장소나 정해요. 아, 괜찮다면 혹시 제가 한번 추천해도 될까요?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야. 이 쪼다가 또 왜 이러고 있느냐. 기껏 골랐다는 만남 장소가 체인턴 씨 가게였습니다. 이 영감 몇 번 봤다고 그냥 다 내주고 있어. 나이 들어가면 나 죽는다고. 좋았어요. 기하겠어. 당신은 디스거스팅한 스니커피를 가져왔죠? 갖다 버려요.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그녀는 설탕, 식빵, 잼, 그리고 진짜 커피 1kg까지 1번 당원은 구하지 못한 음식들을 잔뜩 꺼냈습니다. 이걸 다 어디서 구했어요? 내부당 물건 훔쳤어요. 돼지놈들은 없는 게 없거든요. 뭐요? 저거 가는 집 보면 사장님실 맞다니까? 도란에 내가 있는 거 아니면 제발 튀어 이 뼈다! 잠시 보여줄 게 있는데 3분만 기도 돌아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안부서에서 인사이동했습니다. 이제 님들은 불알로 꺼져주세요. 이제 돌아봐도 돼요. 무슨? 옷을 입고 있네. 화장하셨네요. 私が全部教えてあげる。 일로 와이! 그런데 이런 해피타임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읍스. 즐거운 시간에 잠시 쉬려겠습니다. 아, 또 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쉬예요. 가지가지하네 씨발. 치웠어요. 이제 됐죠? 이 새끼들이 불알로 보내놨더니 남성성을 거세. 너네 내일부터 전립선에서 일해라.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재활당 지우는 김에 당신 얼굴에 묻은 립스틱도 지워드릴게요. 저희 차일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멍청한 녀석. 병약, 겁쟁이, 오해 컨셉이 한 번에 더해졌기 때문에 완벽하단 말이에요. 사인이 증발되었지만 딱히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빅브라더한테 공개 고백이라도 했나봐. 뭔? 나랑 결혼해줄래? 야, 이제 누가 사전 작업 대신해주냐. 하필이면 증오주간 준비로 바쁠 때 사라지고 난리야. 증오주간은 사고방지 자체가 오려한다는 친구들의 신앙심 버닝 이벤트이기도 했지만 각자 자기 할 건으로 바빴기 때문에 윈스턴과 줄리아에게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둘은 이때다 싶어서 체링턴 씨의 집 2층에서 한 달에 7번이나 미래를 합니다. 그 와중에 체링턴이랑 대화도 해요. 미친 거지 그냥.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합니까? 나라 걱정을 하죠. 존슨, 러더퍼드, 아론슨이라는 자들의 흔적을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혹시 유족이신가요? 그건 아닌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저 말고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알파요. 저는 현재 우리한테만 관심 있어요. 당신은 아랫도리만 반약자군요.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저거 앞만 봐도 아니야. 저거 제정신 아니라니까? 이대로 가면 니 불알 몇 번 섞게 된다에 불알 건다. 귀여워. 윈스턴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줄리아의 자해 공갈쇼가 있던 그곳에서 오브라이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네. 자네가 쓴 타임스 기사를 읽었어. 훌륭하네.
신호에 관심이 있나? 아니요, 저는 그저 신호 연구자이던 자네의 친구가 생각나도 이름은 까먹었지만 말이야. 혹시 신호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사전을 빌려주지. 저녁에는 보통 집에 있으니 찾아오도록 하라. 겨우 1, 2분 대화를 나누었지만 윈스턴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이 자신을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 꾸민 시츄에이션이라는. 혹시 사전도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지마. 오지마. 꿈이었나? 그런데 도시테 나미다가 또 왜요? 꿈속에서 엄마와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어린 시절 윈스턴은 고함 지르기, 반찬 투정, 폭력적이기까지 한 레전드 금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콜릿이 배급되었는데 윈스턴이 누굽니까? 초콜릿 저돌이죠. 어머니가 동생 것만이라도 나눠주라고 부탁하지만 들어줄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초콜릿을 다 먹을 치우고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배고파져서 집에 갑니다. 아, 빨리 라면 끓여주세요. 현기증 날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어요. 진짜 레전드시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잠들었습니다. 어차피 깨 있어도 헛소리 할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을 끝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라는 생각 안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래요. 당신이 하는 생각이라면 저도 해요. 그럼 이것만 약속해요. 절대 배신하지 않기로. 자백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텐데요. 고문을 하고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 자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배신이죠. 걱정 마세요. 배신 안 하니까. 그날이 왔습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드디어 오브라이언의 집에 갑니다. 사실 얘는 안 부르긴 했는데 뭐 아무튼 둘은 하인 안내를 받고 오브라이언의 서재로 향합니다. 어서 오게. 우리끼리 대화하려면 조용한 게 좋겠지? 텔레스크린을 끌 수 있어요? 내부당원의 특권이지. 야야야야, 리액션 잘해라. 저거 진짜로 꺼진 거 맞아요? 그렇다네. 저희는 어떤 음모가 있고 당에 대항하는 비밀 조직이 존재하면 당신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사범입니다. 간통범입니다. 당을 싫어합니다. 꼭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츠레이시마스. 아, 걱정하지 말게. 마티는 우리 편이니까. 그리고 이건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나 봤겠지? 한 잔밖에. 골든스타인을 위하여. 그 인간 샌드백 아니 그 골든스타인이 실제로 있는 사람입니까? 있지. 살아있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뭔 말이야. 또라이 같은 소리야? 사업하기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라도 텔레스크린을 30분 이상 꺼두는 건 어려워서 말이야. 본론으로 들어가지.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나? 네! 목숨도? 네! 어린이 얼굴에 황산을 뿌리는 것도? 네! 둘이 헤어질 각오도? 네! 아니요! 솔직해서 좋구만. 그럼 결정됐고 우리 편이 된 걸 환영하네. 그건 그렇고 자네들 연애하는 모양인데 따로 만나는 지처가 있다면 가르쳐줄 수 있겠나? 야, 이건 절대 안 된다. 네! 야, 이 X다! 오브라이언에게서 사전을 받았지만 주 5일 90시간이란 저세상 근무 환경에 책 읽을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빅브라더 오세안 당원에게 무려 주말 반차. 무슨 사업하기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윈스턴은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 체링턴의 집 2층으로 가서 책을 읽습니다. 1장 무지는 힘. 유사일에 아마 신석기 시대 말부터 세상에는 상, 중, 하라는 세 가지의 계급이 존재했다. 그들은 여러 기준으로 세분되었고 여기서부턴 책 안에서 책 읽는 놈을 봐야 하는 일명 스미스 키우기 게임이라 생략하고요. 내용이 굳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으로 자동 사냥 돌리기 어떠세요? 이걸 이렇게 날먹하네. 그래, 이게 책이지. 이건 모두가 읽어. 좋았어. 줄리아 신기하다. 이 책에는 진실이 있어. 이 책은 신이야. 정신줄 놨습니다. 이경규 선생님 오늘도 연전 연승하십니다. 전 별로 관심 없는데 당신 읽어주실래요? 좋아요. 1장 무지는 힘. 유사일에 아마 신석기 시대 말부터 세상에는 줄리아 자요? 아니요,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요. 성시기 형인 뭔 줄 또라이 알았어요. 같은 소리야? 아,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시겠죠. 네? 아니요, 계속하세요. 이중사고는 영사의 핵심이다. 이중사고라는 말을 사용할 때조차 이중사고를 발휘해야 한다.
골드스타인은 줄리아? 아, 좋은 내용이네요. 철학적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정작 윈스턴도 책에 대해 극찬했지만 책에서 궁극적인 비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정신은 과연 통계적인 것일까? 방법은 이해했다. 하지만 이유는 이해하지 못했다. 희망이 있다면 프롤들에게 있다. 책을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그것이 골드스타인의 최종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놈도 아니라 한 권도 안 읽은 놈이 됐습니다. 너무 X야 이거. 우리가 만난 첫날 우리를 위해 개똥집박이가 노래를 불러준 거 알아요? 우리한테 불러준 것도 아니고 노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울고 싶어서 운 거죠. 밖을 보세요. 새들이 노래하고 프롤들이 노래하고 있어. 언젠가 그들의 강력한 뱃속에서는 의식적인 종족이 태어날 거예요. 우리는 전설아니고 미래는 그들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정신을 존속시켜야 해요. 읽은 책이 환경운동서적이에요? 우리는 죽은 거다! 에휴 씨 또 X발이네. 우리는 죽은 거다. 너희는 죽은 거다. 너희는 죽은 거다. 익숙한 금속음이 섞인 소리.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림 뒤? 그림 뒤다. 명령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 안녕하세요.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했지만 그들에게 금속성 소리는 파블로프의 개와도 같았습니다. 거역할 수 없다는 뜻. 잠시 후 그림이 떨어지고 숨겨져 있던 텔레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칩이 포위됐어요. 집은 포위됐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거다. 더블링 장인이야. 앞에서 노래 얘기하니까 뒤엔 말이 온다. 사랑해 I love you.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그건 그렇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대의 침실로 가는 길을 막혀줄 촛불인데 그대의 머리를 잘라낼 도끼가 오네. 윈스턴 연인선과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지만 이제 와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 후 제복을 입은 사상 경찰들이 잔뜩 들어와 연행해 갔고 순순히 따라가는 윈스턴은 쓱 생각납니다. 제링턴 씨 도망쳤을까? 가게 부서진 거 이러면 누가 물어줘야 하지? 역시 제링턴 씨야! 구하러 왔구나? 쓱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 어떡하나? 당신이 어떻게 이씨 죽여버릴 걸! 그렇다고 너무 강한 말을 쓰지 마. 약해 보이거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윈스턴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충 알 수 있는 건 여긴 가축의 시절이야. 6079분 올빼미 윈스턴 스미스 주머니에 손 넣지 마. 작다리 치지 마 이 새끼야. 윈스턴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있었지만 윈스턴은 소통하지 않고 최대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얘네들 하는 짓이 워낙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때문도 있었지만 그나마 멀쩡했던 사람들도 어쩌다 잡혀오셨어요? 난 빅브라더를 잡기 위해 비밀 조직 활동을 하다 잡혀왔어. 난 당에서 숨기는 공백 역사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하다 잡혔어. 이야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전 야스하다가 잡혔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론 이상한 인간들이 대부분이었기가 가장 컸습니다. 정말 이상한 놈들밖에 없다니까. 숙녀대하는 법을 몰라. 안 그래? 내려와 씨. 어머나 미안해. 어떡하지? 부러진 거 아니야? 이거 여기 가지가지하네 씨 진짜. 이제 좀 낫네. 속에 뭐가 있을 때는 다 토해줘야 해. 아 네. 그나저나 이름이 뭐야? 윈스턴 스미스입니다. 자네 이름도 스미스야? 나도 스미스인데 내가 네 엄마일 수도 있겠는데? 노망난다 이씨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랑 살이 쪘다는 점만 빼면 체구도 비슷했고 이런데 20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윈스턴은 그래도 신락 같던 희망을 가진 채 버텼습니다. 오브라이언 씨가 구하러 와줄 거야. 아저씨 나 거기 예민한데. 네가 왜 여기에? 파스스였습니다. 사삭제가 날 총살하진 않겠지? 나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너도 날 알잖아.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지능으로 보여?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편. 죄를 지었어? 그럴 리가. 방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할 리가 없잖아. 기억은 안 나는데 창고대로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라고 말했대. 누가 너를 고발했어? 딸이야. 내 잠꼬대를 듣고 신고했다 하더라고. 날 안 닮아서 똑똑하지 않아? 자랑스러워. 내가 잘 키운 것 같아서. 병기. 파슨스가 떠난 후 잠시 후에는 못 먹어서 마르다 못해 해골이 되어버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와 센스.
아유, 저 사람은 어쩌다 저런. 불쌍해라. 2713 홈스테드 101호실로. 살려주세요. 다 물었잖아요. 그냥 총살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제가 시킨 뭐요? 저 사람을 데려가 주세요. 똑같은 새끼였구만. 그런데 101호가 도대체 어떤 데이길래. 결국 범스테드란 사람이 101호실로 끌려가고 가만히 있던 윈스턴 앞으로 여기 있었구만.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야, 우리 살았어. 믿고 있었다고 젠장. 역시 형이야. 형도 잡혀왔구나. 아니, 난 예전에 잡혔었어. 그리고 널 잡으러 왔지.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고.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정말로? 뻥이야. 매일매일 고문당했지만 윈스턴은 버텼습니다. 자백할 거다. 하지만 지금 하면 가오 빠지니까 3초만 더. 1초만 더. 1초. 아, 책임 전략을 수정한다. 뭐요? 그들은 방법을 고문에서 신문 반식으로 바꿉니다. 우리 빅장 카와이하지 않냐는? 그게 뭔데 싶더. 프라도 말하는 거. 네가 뭔데 감히 그 조담을 입에 담는데 쑥예. 그냥 다 말할게요. 저는 닭을 주모하고요. 냉장고 채소칸에 초콜릿 숨겨놨고 제 쿠팡 비밀번호는 그건 알고 있어. tomorrow. 구속 플레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다시 만나면 여기일 거라고 내가 말했지. 방금 건 최대 출력이 40%였어. 내 질문에 쌉소리하다 걸리면 뒤질 줄 알아. 내가 볼 때 자네는 망상증이 있어. 반역죄로 처형당한 존슨, 아론슨, 러더퍼드가 죄가 없다고 믿었지. 이 사진을 보고 말이야. 안녕하세요. 그게 있었군요. 아니, 방금 있었잖아. 나도 기억이 없네. 인정한다. 자네 아직 이중사고가 머리에 박히지 않았구만. 자네 일기에서 자유를 찾던 거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내가 손가락을 몇 개를 폈지? 4개요. 당에서 이걸 5개라 말한다면 4개입니다. 몇 개? 4개. 몇 개? 5개, 5개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야이씨! 배우는 게 느리고 어떤 때는 이게 5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때도 있고 둘 다일 때가 있다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럼 이제 몇 개지? 5개로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4개인지 5개인지. 좀 낫구만. 주의하게. 자네를 바스러지지 않게 지지는 힘 조절은 어려워서 말이야.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나 윈스턴?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우리가 굳이 처형 전에 너네를 이렇게 신문한 이유가 궁금했지? 네. 우리는 옛날 종교 박해자들과는 달라. 형식적인 복종과 굴복은 의미가 없어. 자유의지가 있어야 해. 개조하고 내면을 새롭게 만드는 거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왜 죽여요? 네가 완전히 굴복한다 해도 한 번 타락한 사람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어.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계속 감시할 거다. 잘 안 듣는구만.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도대체 왜? 그냥 표정이 띠꺼워서. 뭐요? 11년 전 자네가 봤던 새 반역자의 종이는 존재한 적이 없네. 맞나? 네. 난 자네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나랑 닮았거든. 질문 있다면 해보게. 뭐든지요? 뭐든지. 줄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널 배신했어. 고문했습니까? 다음 질문. 빅브라더는 존재합니까? 당연하시. 그는 영원한 당의 화신이야.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합니까? 넌 존재하지 않아. 그게 왜 네 존재야? 뭐요? 101호실에는 뭐가 있죠? 넌 이미 알고 있어. 예? 우리는 권력의 사제야. 신은 권력이고. 하지만 자네에게 지금 권력이란 그저 하나의 단어에 불과해. 권력은 집단적이야. 스바라시한 제안을 하지. 개인이기를 포기하지 않겠나? 그럼 권력을 얻을 수 있지. 그중 정신을 지배하는 권력. 이미 물질에 대한 우리의 통제는 절대적이니까. 물질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염동력 쓰세요? 에스퍼 타입이세요? 정신을 통제하면 물질도 통제하게 된다네. 19세기 이전의 자연법칙에 대한 관념을 버려. 자연법칙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말이야. 그럴 리가. 수억 년 전의 지구에 비하면 인간은 작고 약한 존재일 텐데. 재밌는 질문을 하나. 그럼 나도 하나만 묻지. 언제부터 지구가 수억 년이 됐다고 생각한 거지?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인간보다 더 오래될 수 있겠나. 인간의 의식을 통하지 않고선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큰일이다. 생각보다 더 미친놈이야. 권력은 고통과 굴욕을 주는 데 있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거야. 너는 이제 남녀와의 사랑은 사라지고 빅브라더를 향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지. 빅브라더는 신이다. 그를 따른 우리는 무적이고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지? 공포와 증오를 바탕으로 문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머지않아 자멸하겠죠. 내가 하는 소리 안 들었나? 방은 불멸이라네. 아 몰라. 어쨌든 망할 거임. 오랜만에 좀 멋있는가 했더니 개초딩 놀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네를 무너뜨렸어. 자기 살겠다고 주변 모든 사람을 팔았지. 줄리안 안 팔았는데요? 그래. 그래서 전 언제 총살하죠? 자네는 까다로운 경우라서 말이야. 하지만 희망을 놓지 말게. 반드시 자네를 고치고 쏴줄 테니 말이야. 윈스턴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다.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됐고 밥도 새끼 꼬박꼬박 주고 담배도 피게 해줬습니다. 와! 수용소! 훈련소보다 좋다! 연필도 좁게 윈스턴은 글도 써봅니다. 자유는 예속, 신은 권력, 얼음은 물보다 무겁다, 지구는 평평하다. 평평한. 쥐하하하하하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린. 아무튼 이제 윈스턴에게는 총살만 남았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총살을 그는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나를 쏠 틀타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 デンジ君はさ、田舎のネズミと都会のネズミ、どっちがいい？ 갤러스! 줄리아! 줄리아를 찾아야 해! 배신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단계 들어가야겠지? 101호실로 Tomorrow.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야. 네가 처음에 101호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랬지. 나는 아마 이걸 가장 무서워하지? 안녕하세요. 쥐는 설치류이지만 육식성이지. 이걸 네 얼굴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줄리아를 뜯어먹으라고 하세요. 그래. 머쓱. 5 years later. 체스너트리 카페에서 윈스턴은 빅브라더 포스터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만족했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거짓말에도 환호하는 그는 그가 그렇게 바보 같다고 여기던 당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 체스하고 싶다. 저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고 그건 줄리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배신했어요. 저도 당신을 배신했어요. 우리 모두 중요한 건 자기 자신뿐이었던 거죠. 인정한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안녕. 둘의 재회는 그렇게 끝이 났고 그는 다시 애정부로 돌아가 기다렸던 총알에 머리를 반통당하는 꿈을 꿉니다. 싸움은 끝났다. 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난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확실히 제가 전에 다뤘던 친구들보다는 내용도 많고 주제도 무겁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좀 오래 걸렸지만 이 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녀는 한 번 하는데 $2를 불러. 그리고 요 썸네일들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해당될 텐데 만화 체인소맨을 재밌게 보셨다? 추천드립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デンジ君はさ、田舎のネズミと都会のネズミ、どっちがいい？ 가라스